나는 그날 아침 남편의 서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우리 가족은 나와 그녀로 충분해.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나를 무너뜨렸다. 그 편지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인 지은이가 쓴 것이었다. 남편 준호와 그녀는 이미 2년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제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 아니,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빈 가슴으로 바닥을 바라봤다. 그들은 나를 속인 게 아니었다. 나를 지웠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대면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차갑게 웃었다. 너는 항상 일만 했잖아. 지은이는 나를 이해해. 그리고 애도 그녀를 더 좋아해. 우리 아들 민준이, 그 아이가 이미 그들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민준은 10살, 아직 어린데도 덤마는 바빠서 나랑 놀아주지 않아 라고 말하며 지은이를 새 엄마처럼 따랐다. 나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공동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논의했다. 준호는 회사 대표, 나는 그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다. 우리는 함께 시작한 회사였다. 그런데 그는 이미 지은이를 회사에 들여놓고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재판에서 그는 자네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증언했다. 지은이는 증인으로 나서 준호 씨를 지켜보니 그녀가 너무 무심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양육권은 준호에게, 재산은 반반. 하지만 회사 지분은 그의 몫이 더 컸다. 나는 빈손으로 나왔다. 그 후로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민준이를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전화로 아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준호는 방해하지 말라고 차단했다. 지은이는 SNS에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렸다. 우리 세 가족, 영원히 함께. 그 사진 속 민준이는 웃고 있었다. 나 없이도. 나는 직장을 잃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업무 태도 불량시라는 이유였다. 준호가 조작한 거였다. 나는 증거를 모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서류가 바뀌어 있었다. 친구들은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헛소리였다. 시간은 상처를 덮지 않는다. 그냥 썩게 만든다. 매일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반복됐다. 준호와 결혼한 12년, 나는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지은이는 내 대학 동기,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준호를 만난 건 나 때문이었다. 내가 소개했다. 그 배신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처음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살아남아야 했다.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광고 에이전시, 월급은 반토막.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 민준이를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렸다. 법원이 정한 면접 교섭일, 한 달에 한 번, 그날 아이를 데리러 가면 준호는 문 앞에서 늦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은이는 멀찍이 서서 미소 지었다. 민준이는 점점 나를 멀리했다. 엄마, 왜 아빠랑 헤어졌어? 지은이 이모가 더 좋아?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모. 그녀는 내 새 엄마가 될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참았다.
참는 게 유일한 무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했다. 매일 그들의 SNS를 확인했다. 준호의 회사 소식, 지은이의 일상. 그들은 점점 성공했다. 회사 매출이 올랐고 민준이는 사립학교에 들어갔다. 나는 그걸 보며 왜 나만 이렇게 라고 생각했다. 임랭 콩큐도옥 AI. 그 사실을 깨달은 건 어느 날 밤이었다. 민준이가 전화로 덤마, 아빠가 회사에서 내 사진을 버렸대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아니, 아직 시작은 아니었다. 관찰이었다. 준호의 일정을 파악했다. 그는 여전히 바람을 피웠다. 지은이 외에도 다른 여자가 있었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시지.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공공정보와 지인들로부터. 지은이는 임신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웃었다. 좋아, 그게 내 약점이 될 거야.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대표의 불륜으로 인해 직원 불만지라고. 준호는 조사받았지만 넘어갔다. 그는 똑똑했다. 증거를 지웠다. 하지만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SNS에 더려운 시기라고 올렸다.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작은 균열이었다. 내 심장은 점점 차가워졌다. 민준이를 만날 때마다 아이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다.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아빠 때문이야. 그리고 내 새엄마 복수는 나를 갉아먹었다. 잠을 못 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지은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녀는 학점 조작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증인을 찾았다. 옛 교수. 기억나요? 지은 씨, 그 일로 경고받았죠. 나는 그걸 익명으로 회사에 보냈다. 지은이는 승진이 취소됐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유산 위기를 겪었다. 준호는 병원에 달려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이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이가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임랭은 더 나빴다. 그들은 나를 파괴했다. 이제 내가 그들을 파괴할 차례였다. 민준이를 만난 날, 아이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이 이모가 아파. 엄마 때문이야.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안아줬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 속으로는 내가 나를 버렸잖아 라고 생각했다. 복수는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됐다. 준호의 회사에 압력이 가해졌다. 세무조사, 나는 세무사 친구를 통해 힌트를 줬다. 장부에 이상한 점이 있어 준호는 대응했다. 그는 능력 있었다. 변호사를 고용해 막아냈다. 하지만 비용이 들었다. 회사 자금이 빠졌다. 지은이는 준호야, 우리 어떻게 해? 라고 울었다. 나는 그 대화를 엿들었다. 옛 동료로부터. 내 일상은 변했다. 출근 후, 저녁엔 계획을 세웠다. 노트북에 모든 걸 적었다. 준호의 약점, 자만심. 지은이의 약점, 불안. 민준이는 아이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했다. 면접 교섭일에 아이에게 물었다. 아빠랑 지은이 이모가 싸우는 거 봤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데 지은이 이모가 자주 울어 그 정보가 유용했다. 복수의 가격은 컸다. 나는 친구를 잃었다. 그들은 너 미쳤어. 그만해 라고 말했다. 나는 너희는 이해 못해 라고 대꾸했다. 혼자가 됐다. 밤에 악몽을 꿨다. 꿈에서 준호가 나를 비웃었다. 너는 영원히 패배자야.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멈출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민준이의 사진을 보면 다시 결심했다. 다음 움직임은 법적이었다. 나는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재심 청구했다. 새로운 증거, 준호의 불륜 증명. 변호사를 고용했다. 돈이 들었지만 가치 있었다. 법정에서 지은이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는 떨었다.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내 변호사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판사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준호는 화났다. 이 미친년이라고 소리쳤다. 그 일로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갔다. 지은이는 준호를 의심했다. 다른 여자 있지? 준호는 부정했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익명으로 지은이에게 사진을 보냈다. 준호와 다른 여자의 사진. 가짜였지만 잘 조작됐다. 그녀는 믿었다. 싸움이 시작됐다. 민준이는 그 틈에 나에게 가까워졌다. 엄마, 집에 와 라고 말했다. 나는 곧 갈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내가 그들을 무너뜨린 후에 복수는 중독됐다. 멈출 수 없었다. 내 인성은 점점 사라졌다. 거울 속 나는 괴물 같았다. 회사에서 준호는 실수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계약을 놓쳤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경쟁사에 제보했다. 준호 회사에 문제 있어 그들은 기회를 잡았다. 준호의 매출이 떨어졌다. 그는 대출을 받았다. 빚이 쌓였다. 지은이는 우리 헤어질까? 라고 말했다. 준호는 안 돼. 민준이 때문에라도. 나는 그 대화를 녹음했다. 옛 동료가 도왔다. 이제 증거가 많았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내 심장은 차갑게 식었다. 감정이 없었다. 그냥 계산뿐. 이게 나인가? 밤에 혼자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강해졌지만 더 빈 껍데기 됐다. 민준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아이는 무죄였다. 하지만 피해자였다. 준호가 나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이야기 좀 해. 나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한 짓 다 알아. 나는 웃었다. 무슨 소리?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증거 없지만 느낌이야. 그만해.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민준이, 너희가 아이를 뺏었잖아. 대화는 험악해졌다. 그는 너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야 라고 말했다. 나는 너희가 나를 파괴했어 라고 대꾸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그 만남으로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의 회사 상황, 지은이의 상태. 복수는 이제 본격화됐다. 나는 지은이의 직장에 제보했다. 그녀의 과거 학점 조작 증거를 첨부했다. 그녀는 조사받았다. 해고 위기였다.
지은이는 울면서 준호에게 매달렸다. 도와줘. 준호는 변호사를 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평판이 떨어졌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문제됐다. 싸움. 이유는 천마가 없어서였다. 선생님이 나에게 전화했다. 아이 심리가 불안정해요. 나는 갔다. 민준이를 안고 천마가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가 엄마 나쁘다고 했어 라고 했다. 그 말에 내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나는 준호의 빚을 이용했다. 은행의 익명 제보. 대출 서류 조작 의심의 조사가 시작됐다. 준호는 패닉됐다. 회사 문을 닫을 뻔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수치심을 느꼈다. 지은이는 이게 다 내 탓이야 라고 비난했다. 그들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 가격은 컸다. 정신과를 다녔다. 약을 먹었다. 우울증 진단.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끝나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답은 아니었다. 복수는 목적이 됐다. 삶 자체. 다음 단계는 민준이었다. 나는 양육권 재심을 청구했다. 증거, 그들의 불안정한 가정. 싸움 녹음, 회사 문제. 변호사는 승산 있어요 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준호는 절박했다. 제발, 아이를 뺏지 마. 지은이는 울었다. 민준이는 나를 필요로 해. 판사는 아이의 안정을 우선지라고 말했다. 임시로 나에게 왔다. 민준이가 내 집으로 왔다. 아이는 행복해 보였다. 엄마, 여기서 살자. 나는 안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게 시작이야. 준호는 반격했다. 그는 나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그녀가 우리를 괴롭혀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나는 긴장했다. 그가 똑똑하네. 변호사를 통해 막았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복수는 위험해졌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지은이는 그년을 없애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엿들었다. 이제 게임이었다. 누가 먼저 무너지나.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감정이 없었다. 그냥 승리뿐. 하지만 밤에 민준이를 보면 눈물이 났다. 미안해, 아들아. 민준이가 내 곁에 있으니 복수가 더 날카로워졌다. 준호는 매일 전화했다. 아이 돌려줘. 나는 법정이 결정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화를 냈다. 내가 한 짓 다 밝혀질 거야. 위협이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지은이의 유산. 그게 다음 타격이었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꽃을 보냈다. 쾌유하세요. 익명으로. 그녀는 의심했다. 너지? 라고 메시지 왔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무기였다. 준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나는 투자자들에게 제보했다. 대표의 부정, 그들은 철수했다. 준호는 길거리에서 나를 만났다. 제발 그만해. 뭐든 줄게.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늦었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만족감이 들었다. 하지만 공허했다. 내 인성은 사라졌다. 민준이가 전마, 왜 슬퍼?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괴물이 됐어. 복수의 가격은 컸다. 잠 못 이루고, 식욕 없고, 사람 피했다. 법정 최종 판결.
양육권 나에게. 재산 재분할. 준호는 모든 걸 잃었다. 지은이는 그를 버렸다. 너 없이 살 수 있어. 그녀는 새 남자를 찾았다. 준호는 혼자 됐다. 술에 빠졌다. 나는 민준이와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왔다. 이게 공정인가? 도두했다. 멈출까?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호가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지은이가 왔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그는 모두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나에게. 나는 방문했다. 살아. 고통받아. 그 말에 그는 울었다.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나도 무너졌다. 정신과에서 트라우마라고 했다. 약을 더 먹었다. 민준이는 엄마, 아빠 만나고 싶어 라고 말했다. 나는 허락했다. 하지만 감독했다. 지은이의 새 삶을 파괴했다. 그녀의 새 직장의 과거를 제보. 그녀는 다시 해고됐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가 왔다. 울면서. 나는 너희가 먼저 했잖아 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안해, 용서해. 나는 웃었다. 용서. 그게 뭐야? 이제 그들은 바닥이었다. 준호는 노숙자처럼 됐다. 지은이는 가족에게 돌아갔다. 민준이는 나와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빈 껍데기. 이게 승리인가? 밤에 물었다. 대답은 침묵.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약 992. FILO. 민준이가 성장했다. 이제 12살.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물었다. 나는 멀리 갔어 라고 말했다. 준호는 재활원에 있었다. 알코올 중독. 지은이는 시골로 내려갔다. 평범한 삶.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소식을 추적했다. 준호가 회복되려 하면 익명 편지. 내 죄를 기억해. 그는 재발했다. 지은이가 새 남자와 결혼하려 하면 과거 사진. 그녀는 파혼됐다. 내 삶은 안정됐다. 새 직장, 승진. 민준이는 잘 자랐다. 하지만 내 안은 썩었다. 친구가 그만해. 내가 아파라고 말했다. 나는 아니, 이게 나야 라고 대꾸했다. 어느 날 준호가 왔다. 끝내자. 그는 지쳐 보였다. 내가 이겼어. 이제 그만. 나는 왜? 내가 나한테 그랬듯이 그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그 순간 도두했다. 용서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가봐. 복수의 끝은 없었다. 그것은 습관됐다. 민준이가 그걸 알게 될까 봐 두려웠다. 아이는 엄마는 강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약했다. 복수에 의존했다. 지은이가 자살했다. 소식 들었다. 유서, 모든 게 내 탓. 준호는 무너졌다. 병원에 입원. 나는 그 뉴스를 보며 아무 느낌 없었다. 이게 원했던 거야? 민준이가 울었다. 지은이 이모가 왜? 나는 안 왔다. 인생이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내 탓이야. 죄책감이 들었다. 처음으로. 이제 준호만 남았다. 그는 나에게 편지 썼다. 내 복수가 나를 죽였어. 만족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에 생각했다. 만족. 아니, 복수는 공허했다.
내 심장은 갈라졌다. 한쪽은 만족, 한쪽은 후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준호가 죽었다. 교통사고. 술 취해 운전. 경찰은 자살 가능성이라고 했다. 장례식에 갔다. 민준이는 울었다. 아빠, 나는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 후, 삶은 조용해졌다. 민준이와 함께. 하지만 밤에 그의 유령이 왔다. 왜?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했으니까. 지은이의 가족이 나를 찾았다. 너 때문이야. 증거 없었다. 그냥 갔다. 이제 나는 혼자 생각한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도 끝났다. 민준이가 엄마, 행복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었다. 이게 옳았나?